안녕하세요. 연금으로 미래를 바꾸는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저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하면 나오는 게 뭐 세액공제, 그럼 소득공제는 뭐지? 그리고 뭐 또 과세 이연, 저율과세, 연금보험과 뭐 연금저축보험은 무슨 차이인지 오늘 이제 그 시작하는 의미로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연금저축에 대한 그 복잡한 개념을 정말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강조해서 쉽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이 국가에서 여러분들 이제 노후에 연금 생활을 좀 더 보태쓰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만들어준 제도성 상품입니다. 특히 이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죠. 이 연금저축에 뭐 이제 미국 해외 주식 ETF까지 결합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성공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투자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은 기본 개념을 탑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연금저축은 이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가 납입, 그리고 두 번째가 운용, 세 번째가 수령입니다. 쉽죠? 돈을 납입을 했다가 그 납입한 돈을 운용을 하고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탔을 때 수령하는 거. 이 세 가지 기준을 나눠서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은 기본적인 틀이 잡히실 거예요. 사실 이 구분은 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이 가능한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적금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적금을 하는데 적금 보통 1년 만기짜리 적금 많이 드시죠? 1년 만기 적금을 드시는데 똑같이 납입, 운용, 수령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 1년 만기 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고 돈을 납입을 합니다. 납입을 하게 되면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1년 동안 12번 납입을 하죠. 두 번째, 운용은 어떻게 될까요? 운용은 적금한 금액은 우리가 굴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운용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일정한 이자를 돌려주는 거죠. 운용은 우리가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령. 1년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제 확정적인 금리, 이자를 우리에게 지급을 해주죠. 거기서 수령을 한다. 적금으로도 납입, 운용, 수령 이 세 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연금저축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단계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이 세 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연금저축의 첫 번째 단계, 이 납입 단계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납입 단계의 키워드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라는 말이 되게 어떤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사용되곤 하는데 특히 뭐 연말만 되면은 각종 증권사나 은행에서 이런 세액공제 광고를 많이 하죠. 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바로 이 세 단계 중에서 첫 번째 이 납입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 뭐 사실상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인데 직장인 기준으로 볼 때 월급에서 일정 부분 떼서 납입을 하는데 1,800만 원은 뭐 높다. 어느 정도 널널히 설정되어 있다 보실 수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세액 공제 한도입니다. 이 납입 한도 1,800만 원 중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은 좀 납입을 할 만한가요? 예를 들어서 12개월로 나누면은 월 얼마죠? 한 월 50만 원 수준이신데 내가 어느 정도 연봉이 좀 있다. 좀 장기적인 저축에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넣으실 수 있는 금액이죠. 어쨌든 연간 최대 600만 원 한도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금액이고 6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은 가능한데 세액 공제는 못 받는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액 공제 한도로 납입을 했을 때 얼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요것도 이제 최대 16.5%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총급여는 쉽게 말해서 세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비과세 소득이라는 게 빠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면은 식대 같은 거 월 2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식대가 20만 원이다. 그러면은 1년 동안 240만 원 빠진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 총급여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액 공제율이 총급여 기준이 이하면은 16.5%, 초과하면 13.2%인데 이 환급 금액이 바로 내가 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세액 공제율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A 곱하기 B로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연간 6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서 납입을 했다. 근데 내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00만 원에 곱하기 16.5%라기 때문에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서
총급여가 5,500만 원 넘었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16.5%가 아니라 이제 13.2%를 곱해서 구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 한도라는 게 납입 한도가 600만 원이다 보니까 최대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99만 원이신 거고, 뭐 연간 600만 원이 아니라 뭐 내가 300만 원을 납입했다. 300만 원 납입했는데 총급여가 뭐 16.5%였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그만큼 내가 연말정산 끝나고 세금으로 환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은 내가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 혜택은 이 납입 단계에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납입 주기는 자유롭다. 연금저축 보험을 간혹가다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기납을 해야 되죠. 뭐 수익률도 안 나는 건 둘째치고 정기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운용이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매월 넣어도 되고 매일 넣어도 되고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되고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금저축 이제 두 번째 단계, 바로 운용 단계입니다. 내가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했고 거기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은 이제 그 납입한 돈을 어떻게 운용해서 돈을 불려나가냐,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과세이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운용 방식은 뭐 우리가 펀드를 직접 투자하죠.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고, 원래 ELS에도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ELS 판매하는 증권사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홍콩 ELS 사태 때부터도 막 문제가 많이 터지고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ELS는 뭐 건드리실 일이 많이 없어도 된다. 이 ETF 하나만 해도 노후 연금 대비는 충분히 마련이 된다. 어쨌든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익률도 당연히 펀드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수수료, 그럼 펀드 운용 보수와 이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실제 펀드 상품 공시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건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투자 비율, 자유로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은 내가 100% 해외 ETF에 투자해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랑 많이 비교하냐면은 이제 IRP, 퇴직연금. IRP에서는 이제 안전자산 룰이 30%가 있죠. 내가 돈을 납입하면은 예금이든 채권이든 TDF 안전자산의 비중이 30%가 돼야 되는데, 연금저축은 그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납입한 돈으로 투자해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여기서 핵심인 게 바로 이 과세 이연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하는 거를 지연시켜 주겠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국내 주식 계좌에서 이제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는 과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 수익을 받을 때는 이제 15.4%라는 배당 소득세를 내고요. 또 국내 주식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때도 이제 15.4%의 이 배당 소득세를 내는데, 그런 주식 계좌가 아닌 이 연금 저축 계좌에 만들어서 똑같은 ETF에 투자한다? 15.4%의 배당 소득세를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하냐? 연금 수령할 때 내가 그때 과세할게. 그러다 보니 장점이 뭐죠? 지금 당장 세금을 떼가지 않다 보니 좀 더 내가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더 투자 금액을 불릴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뒤에 수령 단계에서 설명하겠지만 더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당장 과세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라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과세 이연은 바로 이 운용 단계에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이 3단계, 바로 수령 단계입니다. 연금저축에 내가 돈을 납입했고 그걸로 ETF 굴려서 운용했으면은 이제 연금으로 써야겠죠? 그게 바로 이 수령 단계죠. 여기서 키워드가 바로 이 저율 과세입니다. 저율 과세. 낮은 비율로 과세해주겠다. 그래서 연금 개시 시점이 언제냐면은 55세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노후 대비하라고 쓰는 거죠. 내가 30살에 연금저축 가입했으면은 25년 뒤에 꺼내 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로밖에 운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 연금저축 목적 자체가 노후 대비하라고 만들어준 그런 제도성 상품이니까요. 특히 이 연금소득세, 저율과세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이 국내 주식계좌에서 우리가 ETF를 거래했을 때는 15.4%라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했지만, 55세가 넘어서 연금을 수령한다? 70세 전까지는 15.4%가 아니라 5.5%. 나이가 들수록 저율로 더 과세를 해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저율과세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운용할 때는 당장 또 세금을 안 매기니까 그래서 좋고, 복리로 굴리니까 좋고, 수령을 할 때가 되니까 또 일반적인 배당소득세보다 더 저율로 과세를 해주니까 세금 혜택을 빠방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돈을 연금저축 계좌에 차곡차곡 모아놔서 잘 불려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써야 내가 세금 혜택 줄게. 연금으로 안 쓰면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을 찍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55세부터 내가 연금 수령하면은 얼마씩 내가 수령할 수가 있느냐. 연금에 쌓아둔 적립액에서
연차, 11 빼기 연차로 나눈 금액에다가 1.1을 곱한다. 예를 들어서 적립액이 1억이다. 1년차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만 원이죠. 연금 개시하고 내가 1억 쌓여 있으면은 1년차 땐 1200만 원. 요런 거 넣은 이유도 어쨌든 연금으로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1년차부터 내가 1억을 다 꺼내 쓰면은 그 연금인가요? 연금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 기산하는 연차를 10년까지 보는 거죠. 왜냐면 10년이 되면은 어쨌든 이게 1.2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뭐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연금저축 딱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돈 납입하고 운용하고 나중에 수령하는 단계. 납입할 때는 납입한 돈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운용할 때는 이제 과세 이연 효과를 보겠죠. 그리고 수령할 때는 이제 이 저율과세 혜택까지 보면서 이 연금저축의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ETF로 장기 투자하면서 돈을 많이 불려나갈 수 있다. 모처럼 다시 재테크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됐는데 재테크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연금이다 라는 생각으로 연금술사 채널 첫 영상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연금저축에 대해서 영상 하나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좀 오늘은 기본적인 그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관련해서 알아가 볼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